비트코인 시황부터 조금 짚어주세요. 지금 한 10만 6천 달러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가격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주일 전에 비트코인 11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네. 조정해서 지금 10만 달러가 깨지진 않았는데 네.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에서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뭐 저는 11년 동안 비트코인을 관찰했는데요. 최근에 움직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비트코인 같이 투기적인 자산은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의외로 저점에서는 횡보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마치 저점일 때 횡보하는 모습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점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10만 달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좀 목표가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가격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제가 체감상 그렇게 막 열광하고 막 이전처럼 막 비트코인 막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 자체가 조금 변한 걸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요새 주변에서 뭐 제가 뭐 그 10만 달러 다시 재돌파하니까 제 폰은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사 기자님들이 네. 이제 연락을 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온 겁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포모를 알 수 있냐면요. 제가 11년 전부터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인들은 50만 원대 비트코인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못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막 가격이 치고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새벽 1시나 2시에 이제 술 먹고 홧김에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현상이 네. 아직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10만 달러 처음 돌파했을 때는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떨어졌다가 올라오니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올린 가격이 아니고 네. 기관들이 다시 ETF를 재매집하면서 올라온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개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만약에 12만, 13만 달러가 되면 그때 이제 개인들이 막 추세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올해 연말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밴드는 어느 정도 수준 보고 계세요? 물론 이런 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참고만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네. 저는 뭐 비트코인 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를 이제 오작가로 부르는데 오작가는 뭐 가격 빼놓고는 다 들을만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고. 근데 제가 맞을 때도 있으니까요. 네. 저는 올해 안에 한국 돈으로 2억은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최근에 어쨌든 그 비트코인의 강세를 좀 대변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약달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M2 지표, 그러니까 세계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M2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이랑 90일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연관성은 좀 신뢰할 만한가요? 그렇죠. 비트코인에는 뭐 PER이라든가 ROI 같은 게 없습니다. 네, 그게 비트코인 투자자들 상당히 난감하게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요새 최근에 이 전문가들이 좋은 지표를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전 세계 유동성 지표인 M2 지표가 비트코인에 정확하게 3달 선행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M2가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3달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조심스럽지만 뭐 틀려도 뭐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네. 지표가 그렇습니다. 지표가. 네. 그래서 이 M2가 언제 꺼질까라고 예상했더니 내년 6월에 꺼진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유동성 확장 국면인 거죠. 근데 내년 6월 달쯤에 이제 M2가 꺾이면 비트코인도 내년 9월쯤에 꺾인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예측이고요. 네. 지금 현재 M2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년 그 M2 지표는 계속해서 좀 신뢰할 만하네요.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비트코인의 10만 달러라는 상징성이랑 의미가 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잖아요. 교수님도 여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10만 달러에? 그럼요. 아까 제가 가격을 못 맞춘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맞춘 게 있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다들 취해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10만 달러 쉽지 않습니다. 10만 달러 언제 돌파냐 그래서 제가 10만 달러 돌파하는 게 아니라 터치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때 막 다른 비트코인 그 유튜버들은 막 20만 달러 막 30만 외쳤는데 저는 10만 달러 쉽지 않습니다 했는데 10만 달러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았죠. 왜 그런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히 맞춘 거지만 그 논리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달리 횡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이라든가 뭐 테슬라 주식도 횡재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남아 있다면 비트코인과는 비교가 안 될걸요. 비트코인은 초창기 그러니까 10달러 미만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개의 비트코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사라진 100만 개를 빼고도 네. 100만 개 이상이 10달러 미만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000배, 4,000배의 이익 구간입니다, 지금. 그게 이 사람들의 기준점이 10만 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5월에 가격 좋으니까 바로 6,000개 움직였어요. 12년 전 지갑에서.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고래가 움직였다 그러면 한 2, 3주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대량의 지금 1,000개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1,000개에서 6,000개가 이렇게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 시장이 물론 크지만 네. 받아내는데 한 2, 3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만 달러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쳤거든요. 네. 참고로 제가 상가집에서 제 11년 전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들이 다 비트코인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상가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언제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올해 나갈 건데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방송을 안 하겠다는 거지 비트코인은 안 팔아. 그런데 이 제 제자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나가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쳤어요. 지난 11년 동안 우리가 그 80% 이상 자기 자산이 줄어드는 그 충격과 공포를 네. 두세 번 겪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40% 이상 없어지는 거 한 20번 정도 겪었습니다. 네. 한 10% 이상 날아가는 거는 뭐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네. 이렇게 맷집이 생기면 좀 적응은 되는데 지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저보다 20살 어린데 체력이 왕성할 때 지치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10만 달러 진짜 쉽지 않겠다. 근데 오히려 교수님이 안 지치시고 그분들이 더 지치시고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네, 비트코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그런 지치신 분들의 물량들이 나오고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고 그게 좀 진행이 되면은 좀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가격대가 열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격대가 열리는 순간이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만 달러는 개인들은 나가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게 기관들한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10만 달러가 좀 꺾이면 기관들은 매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개인들은 지금 10만 달러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달러에 좀 머물면서 손바꿈이 되고 나면 100만 달러로 바로 간다. 100만 달러. 예, 네.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면 비트코인은 그 정수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0달러가 2,000달러 되고 3,000달러 되고 우리가 1,000달러 된 게 바로 2013년 때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이제 힘들다가 2017년도에 10,000달러를 찍었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언제 2만 달러 돌파했지, 언제 3만 달러 돌파했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만 달러, 30만 달러가 지금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그냥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100만 달러예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지정학적 불안정.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심해질수록 비트코인도 오른다. 이런 좀 시그널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연동되는 흐름들이 있나요? 지정학적 흐름이요. 네. 뭐 그걸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지정학적은 뭐 미사일이 떨어진다거나 뭐 전쟁 발발 이런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 떨어집니다. 그쵸. 폭락합니다. 폭락. 어느 정도냐면 밤새 폭락하고 제일 빨리 떨어집니다.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네. 저는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맨날 떠들어 왔는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비트코인부터 떨어져 갖고 그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헛소리야 이럴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입니다. 왜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네. 사람들이 결국은 원래 익숙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네들이 익숙한 달러, 네. 원화. 이게 우리도 언제 이 현상이 있었냐면 그 계엄 발표됐을 때 네.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비트코인이 폭락했습니다. 저 그때 보고 있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네. 비트코인 튼튼한데 우리나라 거래소만 폭락하는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익숙한 걸로 가는 거예요. 아마 위기가 진짜로 몰아닥치면 쌀 라면으로 다 바꿀걸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미장이건 다 박살날 거예요. 근데 그쵸. 이게 사람들이 또 정신을 금방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빠르게 회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지정학적 의미라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반대하는 진영. 이 두 진영이 전부 비트코인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질서에 반대하는 진영이 러시아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앨런 재무장관을 불러갖고 러시아 오리가르크, 뭐 계좌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 뭐 하여튼 뭐 푸틴 다 동결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재무장관이 굉장히 난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카드가 되는 거지. 이걸 진짜로 써버리게 되면 탈달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재무장관은 반대했는데 어쨌건 바이든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육군을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푸틴을 혼내주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규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렇게 규제를 받아서 러시아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이런 걸 봤던 중국이나 이런 브릭스 국가들은 네. 그때부터 막 논의를 활발히 하는 거죠. 우리 탈달러 해야 된다. 그 탈달러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금과 비트코인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요동치는 것 때문에 화폐가 되기 어렵고 금은 실물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갖고 또 화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어쨌건 뭐 미봉책은 되는 거죠. 뭐 이럴 수는 있는 겁니다. 미국이 자꾸 너희들 그렇게 막 달러를 가지고 규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탈달러 해버릴 거야. 그럼 미국한테 압력을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좀 덜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대안인 비트코인의 존재. 옛날에 비트코인마저 없었을 때는 미국이 대놓고 규제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빼버리니까 미국도 이제 압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끊임없이 크립토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비제도권에 있으면 너무 자금 세탁하기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규제를 우회하기가 좋아. 근데 우리가 이걸 제도화하면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전부 우리한테 맡겨. 실제로 그래가지고 미국인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ETF를 선호해갖고 벌써 130만 개가 미국 ETF를 통해서 지금 네. 미국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체 비트코인 수량의 한 20%를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다 파악이 돼요. 100%가 파악되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묻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움직였는데 그게 이상한 지갑이야. 이런 거는 찾을 필요도 없지만 비트코인 10,000개가 움직였는데 그게 익명 지갑이야. 그러면 연결돼 갖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업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비트코인을 자금 세탁이나 규제 우회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죠? 네. 좀 많이 얽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 ETF 말씀하시니까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ETF 그 비트코인 이제 돈 세탁 도구다. 막 이렇게 엄청 비판도 많이 하고 세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거의 ETF를 이끄는 그런 인물이 됐죠. 네. 근데 최근에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태도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좋게 보면 네. 이분들이 생각이 바뀐 거고요. 네.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지금 서커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욕을 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비트코인 가겠다라는 책을 2014년도에 썼거든요. 네. 저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티 코인이 나올 거고 골드만삭스 코인이 나올 거다. 그 대신 그거 나올 때까지는 비트코인을 엄청 저주할 거다. 이렇게 제가 예언한 게 아니고 네. 제가 보니까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연구한 팀들이 바로 월가거든요. 네. 골드만삭스가 연구소한테 하청 줘갖고 보고서를 낸 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제 책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봤더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중적이었어요. 대문자 비트코인은 실패한 실험이지만 소문자 비트코인은 빅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고유명사로 부를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때 보통 명사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대단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적인 전략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느낌을 받았죠. 이게 월가가 다 파악해 놓고 나서 이게 대중들이 손을 대기 전에 자기네들이 뭔가 파해법, 대책을 만들어 놓고 이걸 네. 승인하겠구나라는 거를 했는데 제가 틀린 건 너무 오래 걸렸어요. 10년이나. 물론 2023년도 레리 핑크 회장이 갑자기 태도 바꿔갖고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어셋입니다 하면서 SEC에다가 딱 비트코인 ETF 승인달을 올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격이 빵 뛰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의 변호사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그분은 영어로 하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누가 해석해 줬는데 이분은 그냥 허장성세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그렇지 않다. 이거 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분보단 제가 또 제 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SEC가 결국은
블랙락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이미 다이먼은 내가 미국 정부라면 내일 당장 비트코인을 금지할 거야. 그다음 비트코인은 무슨 마약값 똑같아.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뭐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고객들이 원한다면 사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담배를 피우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흡연권을 내가 인정해 주듯이 내가 비트코인 인정해 줄게 뭐 이런 네. 약간 이제 뒷맛을 남기고 있는데 JP 모건이 제일 먼저 JPM 코인이라고 네. 은행 코인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요? 보면서 네. 서커스로 봐야지 아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